네, 먼저 지금 통신사 장애로 인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신되지 않는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시장을 계속 좌우하고 있는 만큼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요. 하지만 매일 달라지는 테마별 흐름에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ETF 전문가를 또 모셔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윤재웅 디지털 리서치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테마별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동성 커진 시장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이슈는 좀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좀 동향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 10월 4일 날 이제 저점 찍었었죠. 이후에 네. 지금 S&P 500이라든가 지금 다우 산업까지는 지금 신고가 지금 찍은 상태고 나스닥은 지금 전고점 좀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는 조금 지지부진한 네. 상태에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실 텐데 그 유형별 이제 수익률 ETF를 통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통해서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좀 알록달록하죠. 일단 그 녹색은 상승, 그다음에 빨간색은 하락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주식시장 거의 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네.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물가 연동체인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TIP라는 ETF가 있어요. 요거는 소폭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연이어서 좀 보시게 되면 좀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지금 국내도 좀 반도체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었던 게 에너지 유가가 또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여기 XOP 그리고 XLE 이런 ETF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sek터 쪽에서는 KR이라든가 XLF 이런 이제 금융 쪽 ETF들이 상승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좀 제공되는 맵인데 이렇게 ETF별로 좀 유형화가 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도 좀 시장 동향 좀 참고를 좀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렇게 이제 ETF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인버스 쪽도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버스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타이밍인가요? 어떻습니까? 인버스 관련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맞는데 사실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자산 시장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좀 위배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1990년 이후에 좀 S&P 500 추이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 차트 위주로 조금 보게 되면 지금 명암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하락했던 시장이 이제 네. 하락했던 그 변동성이 확대되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 시장은 좀 기본적으로 좀 우상하려는 좀 속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주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워낙 풀다 보니까 시장 속성상 굉장히 좀 하락은 짧고 상승은 좀 장기간 좀 길게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정말 그 짧은 구간 내에서 딱 치고 빠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좀 인버스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좀 사실 모두가 웃을 때 웃지 못하고 네. 모두가 이제 울고 있을 때는 또 이게 대놓고 웃을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외로운 투자를 하게 되죠. 특히나 변동성 지수를 활용해서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높은 롤오버 비용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간 보유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 좀 주요 증시 격언 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일한 친구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요? 네. 이게 어떤 인버스라든가 변동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굉장히 좀 적으로 돌리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효용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좀 굉장히 좀 원론적으로 되돌아와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량 자산이라든가 애초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낮을 만한 종목들을 모아서 ETF로 접근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안처로 지금 ETF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ETF도 수익을 많이 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ETF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바구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담아서 내가 가져가냐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예시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 미국 국채 ETF처럼 아예 그냥 안전자산에 누가 봐도 안전한 자산인 이건 뭐 진짜 인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장기간 이제 가져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고정배당 우선주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조금 국내 우선주랑 조금 달라요. 네. 변동성이 애초에 낮은 자산 혹은 맨 밑에 있는 커버드 콜처럼 어떤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결합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 밑에 있는 커버드 콜 ETF 예시로 제가 QRD라는 ETF를 좀 들었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뭐 10% 이상 연간 기준으로 배당 수익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ETF 중에 선물 옵션 결합 상품을 지금 방금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이 선물과 옵션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일정한 밴드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우리가 그 선물형 파생 상품형 ETF라면 ETF 자체가 인덱스 펀드하고 뮤추얼 펀드의 조합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개인 고객들을 향해서 상품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손현정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인내할 수 있는 장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는 또 ETF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합은 충분히 고객분들한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어떤 뭐 내 장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일단 가져간다. 내지는 이제 커버드콜 형태는 고배당 내에서는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뭐 적어도 이제 시장이 좀 덜 빠진다라든가 그런 컨셉으로 워낙 컨셉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컨셉이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고객분들 성향이 또 다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향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변동성까지 감내를 할 수가 있냐. 내가 난 2%, 3%만 빠져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뭐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안 움직이면 뭔가 주식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성향별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차근차근 같습니다. 질문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뒤로 확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추가적으로 이제 우선주 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미국의 고정배당 우선주는 국내 이제 우선주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 기본적으로 좀 채권의 형태에 오히려 조금 가까워요. 어떠냐면은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발행한 사람이 요거를 이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채권의 성격에 오히려 좀 가깝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네. 그 미국의 대표은행이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우선주입니다. 네. 그리고 남색 선이 본주입니다. 보시면 네,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그 뭔가 실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어떤 이자라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덜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요. 왜냐하면 채권은 성격에 가깝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사서 주가가 좀 쭉쭉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요. 반면에 나는 이제 주가가 좀 덜 올라가도 좋으니 움직임이 좀 적게 가져가면서 한 4에서 5% ETF 기준 한 5%대 배당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월간 단위로 좀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주 형태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지금 자막 종목들과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망이 계속해서 원활한 송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ETF 시장 좀 추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테마형이라든가 이제 네. 뭐 스타일형 이런 식으로 지금 ETF 시장 굉장히 좀 세분화 혹은 다양화 정도로 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변동성 대응하는 ETF 관련해서도 좀 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스타일과 관련해서도 이제 ETF들이 계속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스타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이 비슷한 ETF들을 이제 종목들을 모은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섹터, 뭐 업종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일이 비슷한 종목들을 모은 거고 네. 스타일은 이제 성격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변동성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라든가 큰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들도 미국에 좀 상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저변동성은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좀 적은 종목들만 골라서 모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리티 같은 경우는 좀 재무 구조 자체가 좀 굉장히 우수한 종목들만 돈을 잘 벌고 이걸로 어떤 이제 부채 비율이 낮다던가 혹은 이익 변동성이 좀 낮은 그런 종목들을 다 모은 건데 좀 한 가지 예로 제가 좀 저변동 ETF를 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섹터 구성 비중 자체가 뭐 어떤 필수 소비재라든가 산업재라든가 유틸리티처럼 이익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작년에 코로나 상황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저 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낮겠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연이어서 이제 최근 좀 ETF 시장 동향 같은 거 좀 말씀드리면 그 작년 초부터도 국내에서 좀 굉장히 빠르게 인지도가 높아진 게 그 테마형 ETF입니다. 네. 뭐 돈나무나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테마형 ETF들 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차트 제가 좀 자료 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미국 상장 테마형 ETF 운용 자산 추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오다가 그 작년 2020년 3월 기점으로 해서 테마형 ETF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기준 말씀드리면은 1,3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7조 원 정도가 테마형 ETF를 통해서 좀 투자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 결국 이제 테마형 ETF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향후 예상되는 어떤 장기적인 사회라든가 혹은 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투자하는 좀 ETF들이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좀 전기차 같은 게 네. 되겠죠. 기존에 그 일반 내연기관 차량 이런 것들로는 사실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뭐 테슬라라든가 혹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리튬을 생산하는 혹은 뭐 채굴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만 좀 세부적으로 묶어서 ETF를 구성한 것이 뭐 테마형 ETF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그림을 하나 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네. 변동성 대응 관련 ETF 예시 그 표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보니까 운영 자산이 100만 달러 단위로 봤을 때 대형주가 약 한 1.26% 배당률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변동성이 1.57%를 받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보면 저변동의 운용 자산이 한 7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대형주는 74억 달러에 한 4배 정도, 네. 4배 정도 이상인데 배당률이 1.26이고 저변동성이 배당률이 1.57이에요. 그러면 저변동성으로 가는 것이 운용 자산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높다는 건 저변동성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배당을 내가 만약에 배당만 보고 배당을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가져가겠다라고 예. 하시면은 뭐 해당 이제 저변동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건 이제 컨셉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가 좀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도 보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 가는 장세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소형주 위주로 가는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시장 관련해서 대응하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테마형 ETF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형 ETF도 저희가 또 궁금하고 또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저희 연구원님이 주목하고 계신 ETF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 그 테마형 ETF 연장선에서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지금 이제 표 잠깐 같이 보실 텐데 여기 보시는 표는 이제 미국 상장 주요 테마형 ETF들 예시입니다. 요건 이제 운용자산 기준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혁신 기술 전반에 투자하는 뭐 ARKK 그 ARK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준으로 잠깐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제일 운용자산 비중이 높은 게 운용자산이 큰 게 그 중국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네. 워낙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것도 2차 전지 산업, 네 번째도 2차 전지 그리고 다섯 번째도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K 뉴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LIT 같은 경우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ETF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어떤 내연기관 차량이 시장의 어떤 주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어떤 친환경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긴 해요. 1, 2년 나온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각국 정부마다 미국 행정부마다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을 풀기 위한 사실 한국도 보면 주변에서만 보셔도 그런 이제 길 갈아엎고 도로 깔고 이거만큼 돈을 빨리 풀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 또 없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미국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메타버스 ETF라든지 그런 질문은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연구위원 윤지웅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